청주 외곽에 사는 김영수는 79이 되어서도 아침이면 제일 먼저 뒤뜰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전날 밤 비가 제법 내렸고 새벽 공기는 아직 축축했습니다. 그는 고추 모종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해 보이던 좁은 길에 작은 잡초들이 촘촘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추 옆에도 토마토 지주 아래에도 마치 밤새 누군가 몰래 씨를 뿌린 것처럼 초록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허리를 굽히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장갑을 끼고 손으로 뽑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도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잡초는 뽑을수록 더 빨리 돌아오는 걸까? 그때 이정숙이 부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또 잡초예요? 하고 묻자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전처럼 무작정 뽑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흙이 왜 자꾸 비어 보이는지 먼저 보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밭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게 하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보고 덜 힘들게 이어가는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현관 옆에 쌓아둔 택배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버리려고 모아둔 평범한 골판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에게는 그것이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에 그대로 드러난 흙을 덮어줄 작은 이불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골판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골판지를 바라보는 순간 김영수는 몇 해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비를 들었습니다. 겨우내 굳은 흙을 깊이 뒤집고 마른 풀뿌리를 흔들어 털고 밭이 검고 깨끗하게 드러나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금고, 흙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잘 정리된 밭이라고 믿었습니다. 옆집 박철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김영수보다 먼저 밭을 뒤엎었습니다. 하루는 박철수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이상하지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갈아엎었는데도 비만 오면 잡초가 더 빨리 올라옵니다. 잡초도 눈이 있나 봐요. 빈자리만 보면 바로 찾아오네요. 잡초가 또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난 뒤에는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흙을 너무 비워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땅속에는 오래전부터 잠자고 있던 작은 씨앗들이 많았습니다. 깊이 있던 씨앗이 비질로 위로 올라오고 햇빛을 만나고 비를 맞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맨흙은 생각보다 빨리 지쳤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그대로 내려앉으면 흙은 금세 마르고 굵은 비가 세게 떨어지면 표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렇게 굳은 흙 틈새로는 작물 뿌리보다 잡초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영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잡초를 없앤다고 한 일이 어떤 때에는 잡초가 다시 올라올 자리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밭을 볼 때 먼저 빈자리를 살폈습니다. 어디가 가장 빨리 마르는지, 어디가 비만 오면 흙이 튀는지, 어디에서 허리를 가장 자주 굽히게 되는지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잡초와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흙이 혼자 드러나 있지 않게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빈자리를 살피기 시작하자 김영수의 눈에는 현관 옆 택배 상자가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분리수거 날까지 잠시 쌓아두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흙을 덮어줄 수 있는 조용한 재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하나 집어들고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버릴 상자를 밭에 깔아도 괜찮아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상자나 쓰면 안 돼요. 흙에 닿아도 괜찮은 것만 골라야 하오. 그는 먼저 비닐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톱으로 끝을 잡아당기고 남은 조각까지 살폈습니다. 택배 송장도 떼어냈고 작은 금속 침이 박힌 곳은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반짝이는 코팅이 있거나 기름 냄새가 나거나 진한 색으로 크게 인쇄된 상자는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가 고른 것은 평범한 갈색 골판지였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물을 머금으면 흙 위에 부드럽게 붙고 햇빛이 바로 내려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잡초 씨앗은 빛을 만나야 움직이기 쉬운데 골판지가 그 빛을 조금 막아주는 셈이었습니다. 또 매늑이 바람에 바로 마르는 것도 늦춰주었습니다. 비가 올 때 흙이 사방으로 튀는 일도 줄어들고 흙 표면이 갑자기 단단하게 굳는 것도 조금 덜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런 작은 차이가 여름 내내 사람의 허리와 무릎을 얼마나 덜 쓰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상자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버릴 줄만 알았는데 밭에서는 쓸 데가 있네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여름에 그늘을 찾듯이 흙도 덮을 것이 있으면 덜 지치오. 다만 깨끗한 것만 골라야 하오. 그 말처럼 골판지는 신기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고르고 깨끗하게 손질했을 때 비로소 작은 텃밭을 도와주는 재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꺼번에 욕심내지 않고 먼저 가장 잡초가 심한 길부터 조용히 덮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잡초가 심한 길부터 덮어보자고 마음먹은 김영수는 먼저 고추줄과 상추줄 사이에 섰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길이라 흙이 단단했고 비가 온 뒤에는 작은 풀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늪이로 깊이 파지 않았습니다. 큰 돌만 골라내고 누운 풀은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었습니다. 흙을 다시 뒤집어 새 씨앗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손질해둔 골판지를 길 너비에 맞게 접고 찢었습니다. 칼을 많이 쓰지 않아도 골판지는 결을 따라 잘 나뉘었습니다. 그는 첫 장을 바닥에 놓고 다음 장은 그 위에 손바닥 2개 정도 겹쳐 올렸습니다. 빈틈이 있으면 그곳으로 빛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잡초가 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서로 기대도록 천천히 맞추었습니다. 이정숙은 물뿌리개를 가져와 골판지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마른 골판지는 바람에 들뜨지만 물을 머금은 골판지는 흙의 굴곡을 따라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수는 발로 밟지 않고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낙엽과 잘 마른 풀을 얇게 덮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덮으면 축축해질 수 있으니 햇빛을 가리고 바람은 조금 통할 만큼만 올렸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밭에 이불을 까는 겁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김영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령, 사람도 이불 없이 자면 몸이 굳고 흙도 덮을 것 없이 여름을 나면 쉽게 지치네. 다만 그는 고추와 상추의 줄기 가까이는 비워두었습니다. 토마토, 가지, 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판지는 잡초를 줄이려고 까는 것이지 작물 숨까지 막으려고 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몇 마디만큼 둥글게 공간을 남기고 줄기 주변에는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열어두었습니다. 이미 뿌리 내린 모종 사이에 억지로 밀어넣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작게 찢어 빈자리만 메웠고 줄기가 흔들리면 바로 손을 멈추었습니다. 밭일은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식물이 놀라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작은 길 하나를 덮었을 뿐인데 밭은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이제 허리 굽힐 자리가 조금 줄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비가 오면 이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방법이 맞는지는 하루 만에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흙이 젖고 마르는 모습을 며칠 지켜본 뒤 다른 길로 조금씩 넓혀가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청주 하늘에는 다시 비구름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수는 아침밥을 먹고 나서 바로 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에는 흙도 사람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조금 올라오고 빗물이 길 아래로 빠진 뒤에야 그는 이정숙과 함께 지난번 골판지를 깔아둔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물길이었습니다. 골판지 위에 물이 오래 고여 있지는 않은지 가장자리 흙이 질척하게 뭉쳐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고추와 상추 사이의 길은 물이 천천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골판지는 흙에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잡초가 힘있게 올라온 흔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한쪽 끝을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흙은 젖어 있었지만 숨이 막힐 만큼 질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덮으면 더 축축해지는 것 아니에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덮으면 안 돼요. 물이 빠지는 곳에는 덮어주고 물이 고이는 곳에는 먼저 길을 내주어야 하오. 그는 밭 아래쪽 낮은 자리에는 아직 골판지를 깔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장마 때마다 물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곳을 덮어버리면 잡초는 줄어도 흙이 답답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두꺼운 낙엽이나 풀을 올려두면 습한 날에는 민달팽이가 숨어들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장마 전에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바람이 드는 길을 보고 해가 늦게 마르는 곳은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박철수가 와서 물었습니다. 형님, 이러다 밭 전체를 다 덮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밭도 성격이 다르네. 잘 마르는 곳은 덮고 늘 젖는 곳은 먼저 숨기를 열어주어야 하네. 그 말처럼 골판지는 모든 자리에 똑같이 까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흙이 너무 빨리 마르는 곳에는 도움이 되었고 물이 오래 머무는 곳에는 조심이 필요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날도 새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가 온 뒤 흙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천천히 보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오래 가꾸려면 손보다 눈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장마가 오기 전마다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 골판지 아래 흙이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김영수는 이제 작물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잡초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텃밭의 주인은 고추와 상추와 토마토였습니다. 흙을 덮어주었다고 해서 작물이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덮을 곳은 덮고 비워둘 곳은 비워두어야 했습니다. 김영수는 고추 줄기 가까이에 손을 대며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골판지는 잡초를 막으라고 까는 것이지 작물 숨까지 막으라고 까는 것은 아니네. 줄기 바로 옆까지 덮어버리면 비 온 뒤 습기가 오래 머물고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네. 그는 고추와 방울토마토 주변에 둥근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가지와 오이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뿌리는 흙 속에 있지만 줄기 아랫부분은 바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잎이 우거지는 여름에는 작은 틈 하나가 작물에게는 큰 숨길이 되었습니다. 상추와 쑥갓, 대파처럼 낮게 자라는 작물 옆에는 골판지를 더 작게 찢어 넣었습니다. 발이 자주 닿는 길은 넓게 덮고 작물 가까이는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들깨처럼 나중에 키가 커지는 작물은 미리 자리를 넉넉히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보기에는 빈 공간 같아도 한 달 뒤에는 잎이 퍼지고 줄기가 굵어질 자리였습니다. 이정숙은 물뿌리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물은 골판지 위에 주면 돼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물이 마실 물은 뿌리 가까이 주는 것이 좋소. 골판지를 매일 흠뻑 적시려고 하지 말고 흙 상태를 보고 천천히 주면 돼요. 그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쉴 거리, 바람이 지나갈 거리, 사람이 들어가 살필 거리였습니다. 이 세 거리가 남아 있어야 텃밭이 답답해지지 않았습니다. 골판지를 깐 뒤에도 밭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리를 굽혀 잡초만 보던 눈이 이제는 흙과 작물과 바람을 함께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작물에게 숨기를 남겨두고 나자 김영수는 다음 계절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골판지를 깔아 잡초를 줄이는 일은 올해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법이지만 작은 텃밭을 오래 편하게 가꾸려면 무엇을 어디에 심었는지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정숙은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밭 모양을 간단히 그렸습니다. 담장 쪽에는 고추, 부엌 가까운 쪽에는 방울토마토, 수도 옆에는 상추, 길 끝에는 들깨라고 적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글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두어도 내년 봄에는 밭 앞에서 한참 망설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를 해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에 익은 자리는 편하지만 작은 밭일수록 흙이 쉴 자리도 필요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한쪽을 들깨나 콩으로 바꾸고 다른 한쪽은 상추나 대파처럼 가볍게 키울 수 있는 작물로 지나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복잡한 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력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골판지를 깔아둔 길에는 잡초가 전처럼 빽빽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작은 풀이 고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뽑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차이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듭을 오래 비워두지 않는 것, 깨끗한 골판지를 고르는 것, 비닐 테이프와 송장을 떼어내는 것, 그런 길 사이에 겹쳐 깔고 물을 주어 흙에 붙이는 것, 작물 줄기 주변은 비워두는 것, 비가 온 뒤에는 너무 젖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 그리고 해마다 작물 자리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밭일은 잡초를 이기는 싸움만은 아니네. 흙을 덮어주고 작물에게 순기를 남기고 자연이 함께 일할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네. 여러분의 밭에서는 어떤 잡초가 가장 자주 올라오십니까? 이번 주말에 깨끗한 택배 상자가 하나 생긴다면 밭 전체가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길 한 군데에만 먼저 깔아보십시오. 작은 시도 하나가 여름 내내 허리를 덜 굽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텃밭은 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천천히 맞춰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